시장이 뭐 분위기가 계속 안 좋습니다. 새해 시작 이후로 뭐 연일 좀 시장 하방을 열어둬야 된다고 일단은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조금 더 저희가 열어둬야 될까요?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얼마까지 떨어진 줄을 알면은 그때까지 참고 사세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디까지 빠지는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가 하고 있고 그 모두가 또 언제 팔지 그건 합의가 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개인들의 사정으로서 생각만으로서 자꾸 이렇게 어디서 팔아야 된다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빠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그냥 내버려 두면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당장은 2,900포인트를 바로 코앞에 놔두고 있기 때문에 2,900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뭐 그것이 일단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를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지난 저점보다 더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포인트는 지난번에 지지가 되었던 약간은 움직임에 멈춤이 있었던 2,750포인트가 될 거고 그게 밀리면은 그냥 2,500까지 마음을 확 열어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뭐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는요, 종목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아마 다 빠지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만 하더라도 930개 중에서 632개, 3분의 2가 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462 종목 중에서 1057 종목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조차 거의 3분의 2 이상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을 물려서 내 계좌가 조금 파랗게 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고 계좌 속에서도 거의 70%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빠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들은 올라갈 종목을 샀을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종목을 사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당연히 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도 그리고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도 못한다는 사람도 다 물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안 좋은 종목이 물려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종목을 앞으로 올라갈 걸 예상하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어디까지 빠지나요? 보다 중요한 것을 제가 이 종목을 가져갔을 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걸까요? 아닐까요? 라는 종목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거고 그 전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그걸 기회로 잡을 수 있을 만큼 현금을 마련해 놨을까요? 아닐까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마련하신 분들은 뭐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서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면서 더 싸게 살 기회를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종목을 교체하시고 속가내면서 약간 계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 지난주 제가 이제 무료 강연을 했는데 개인들은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인들은 원래 돈 벌 수 없었고 지금도 못 벌고 앞으로도 못 벌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개인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자기 계좌가 왜 잘못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속해서 증권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뭐 경제 채널이라든지 또는 경제 뭐 관련 서적을 보는데도 왜 실력이 안 늘고 돈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에 대한 그 원초적인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정보들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달라지는 거죠. 예로 든다면 마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음식 재료들이 있지만요. 그 음식 재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인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요리를 잘하는가, 재료만 있으면 요리가 되는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정보는 넘쳐나고 있지만 실력이 없다면 그 정보를 해석하고 조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 짬뽕이 나오고 맛없는 음식이 나오고 간이 안 맞거나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해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2020년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폭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나 돈 벌었다고 한다면요, 지금부터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건 2021년 중순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장기 하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장기적으로 저는 2024년 정도까지는 계속 밀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일 거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냐보다 중요한 건요, 지금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입니다. 그거 이제 이번 주에 미국 발표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것 같기도 해요. 뭐 지금 경제학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년이 아닌 올해, 2022년인 올해에 미국이 금리를 8번 올려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금리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도대체 몇 번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8번 올린다? 미국이 만약 8번 올리면 우리나라는 10대 번 이상 올려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거 부채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부채 비율을 그리고 부채 수준을 뭔가 액면가로만 생각을 하고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파르게 올라온 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채가 자연스럽게 내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천천히 증가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채를 갑자기 이번에 너무 과하게 낸다라든지 과하게 줬는데 뒤에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건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가된 부채가 당장은 폭발적이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부터 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시기에서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신흥국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이었을 때와 일상적이지 않을 때 그 차이를 얼마나 잘 버텨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역시나 대기업들,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의 수출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무역 수지는 적자죠. 그게 뭐냐면 수출과 수입을 합산해 보니까 야, 수입에서 적자가 많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수입이 반, 수출이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업체와 정말 힘든 기업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대기업들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이렇게 점점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겉만 보고 대기업만 보고 경제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제를 다 살려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역시 저는 지수는 빠져내려가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다. 그러나 이 이론을 무찌르고 해치울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그리고 우리 뭐 고위공직자들께서 얼마나 이 문제들을 해결을 잘 하느냐인 건데 아직까지는 해결됐다라는 신호가 나오질 않고 있고 해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저의 스탠스는 장기적인 우하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하향으로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저는 아마 2년 정도 안에 2,000포인트 깨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많이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하고 제 만약에 분석이 맞다면 지금 당장은 고점 부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서는 앞으로 당장 눈앞에 이 다음 주 올라올까요? 다음 달 올라올까요? 이게 아니라 멀리 보고 계획을 좀 잘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면서 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아마 증시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면서 좀 투자를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상담 먼저 오늘은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우리 펄님께서 CJ제일제당이랑 대상, 마트에서 먹어본 것 중에 두 기업 제품이 제일 좋았는데 어디에 투자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대상은 뭐 항상 좋게 말씀을 하시는 종목인데 이 둘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차트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 드려볼게요. 그냥 딱 보면 보이는데 그걸 굳이 고민하고 있는가 싶네요. 일단 이거 2007년부터 지금 상장된 이후로 CJ제일제당의 차트 모양이에요. 그냥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위아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아래가 있는 폭 가운데도 중간쯤 어중간하게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대상 가봅시다. 대상은 어떤 상태일까요?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모습을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더니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2003년 이후로요. 근데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서 얘는 어디 있는가? 폭이 아래쪽과 위쪽에 있는데 얘는 아래쪽에 와 있어요. 이거 뭐 살지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대상이겠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모스님께서 남아산업 13,388원 의 10%, 1년 7개월째 손실 중 조금 반등했는데 비중을 줄이고 라닉스로 갈아탈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뭐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급등을 했고 여기서 비중을 줄이고 라닉스 갈아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옛날에 셀트리온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상담을 했는데 되게 웃겼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렇게 고점에 물리셔가 전화 오신 그 아주머니 분인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사셔가지고 이 저점에 그 굉장히 힘들다라고 고민하시면 전화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시고 올라올 때 탈출하세요 해서 탈출 잘했다고 또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2021년 여기 고점에 떠 사갖고 최근에
한 중순쯤에 전화 왔던 것 같아요. 여기 또 물려가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여기 사서 물려서 전화하고 여기 사서 물려서 전화합니다. 탈출은 제가 시켜줬지만 매수하는 실력은 아직까지도 발전이 없던 거죠.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예를 드냐면요. 남아산업 지금 정리하시고 라닉스 사겠다고요. 라닉스도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닌데 지금 종목 보는 눈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옮기겠다? 그 실력이 그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목 옮겨서 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남아산업을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남아산업은 어쨌든 정치 테마였습니다. 그런 정치 테마를 고점에 사서 물려가지고 반등 나올 때 지금 이렇게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이런 뭐 합심을 해가지고 또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낙연 관련주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 아직까지 대선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 점을 이용해서 슈팅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더 낫다. 종목 옮기는 것보다는 그냥 보유해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김병수님께서 제일약품 44,000원에 10% 중장기로 가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일약품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장기로? 우리가 그 집 앞에 슈퍼 나갔는데 나온 김에 그냥 중장기로 저 유럽 여행 갈까요?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게, 처음에 이거 제일약품 들어가실 때 중장기 투자하실 생각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투자 한번 해가지고 잠깐 수익해서 나와봐야지 했는데 이제 물려가지고 답도 없으니까 장기로 한번 가져가 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유럽 여행을 갈 거면은 유럽 여행 갈 뭐 채비라든지 준비라든지 계획을 짜고 가는 거고요. 집 앞에 갈 거면 정말 집 앞에 갈 채비라든지 준비를 짜고 나가요. 근데 우리가 집 앞에 나갔는데 야 우리 갑자기 유럽 여행 가는데 너도 따라갈래 했을 때 안 돼 나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어 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면 될까요? 라는 건요. 물렸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원래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분석도 조사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요. 반등 나올 때 탈출하는 게 맞아요. 손실 좀 나더라도 아이고 나 끌려갈 뻔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37,000원 이렇게 반등 나오고 4만원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죠. 수익 보고 나온다고요? 왜요? 지금 수익 내려고 들어가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제일약품도 지금 적자로 돌아선 기업인데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 반등 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맞고 정말 중장기 투자하고 싶다면은 나왔다가 다시 조사하고 계획을 짜고 장기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